안녕하세요. 연세 류마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산정특례 질환,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으로 나뉜다고요 입니다. 이게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으로 나뉜다는, 중증 난치는 뭐고 희귀 질환은 뭔가요? 네, 일단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희귀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비 혜택을 그 나라에서 주시는 이제 그 제도예요. 보통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병들이 치료약도 사실 좀 고가의 비싼 치료약제들이 많고 검사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면역 기능에 관련된 검사들이 좀 항목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주 검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단 약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병의 경과과 병의 합병증을 이제 미리 예상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부담이 좀 많이 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복지 제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이런 이제 약제라든지 치료, 이제 진료비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검사 그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건 암 진단을 받으면은 암도 산정특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5% 본인 부담이 5%. 네, 그러니까 9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보통 이제 10%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몇 류마티스 질환은 5%도 있죠. 드물게 이제 그런 경우가 또 혈관 질환과 연관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산정특례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은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척추 이제 고관절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천장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감기성 척추염, 그 다음에 피부 증상과 같이 동반되는 건성관절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중증 난치 질환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희귀 질환은 이제 루푸스, 그 다음에 베체트병, 혈관 염증이 일어나는 베체트병, 그 다음에 그 전신 경화증, 피부 근염, 타발성 근염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의 차이가 뭐 특별하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행정적인 그 편의상으로 그 부분을 해놓은 겁니다. 매년 뭔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행정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 스틸시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또 이제 산정특례 해당이 안 되다가 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좋은 약을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좋은 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의 거부감을 가져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네, 꼭 그런 거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인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안 내가 하면 내 돈으로 약 먹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굳이 뭐 등록 안 하고 치료받겠다 그러신 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꼭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대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좀 많이 경제적 클 수가 부담이 있죠.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굳이 저는 뭐 꼭 그런 게 없으면 굳이 뭐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데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돈을 준다는데. 그렇죠. 생각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류마티스 질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약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제들 중에서도 특히 요즘 나온 효과 좋고 부작용 줄인 약들 중에서는 이런 고가 약제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간 기능, 콩팥 기능 외에도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제 병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검사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검사를 했고 이런 이제 검사들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또 조절이 또 자랑을 예, 필요하다. 병원 자랑을 또 깨알같이 해주시는군요. 네, 뭐 필요한 거는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매번 오실 때마다 검사 결과지를 같이 동봉을 해서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미리 이상이 있으니까 또 경과를 봐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은 근데 검사 그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검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고혈압 약만 먹는 데서는 그냥 그 간 기능, 콩팥 기능만 보고 괜찮은지 보는데 류마티스 내과에 보니까 검사 항목이 많은 것 같다. 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검사들은 이제 다양한 면역 기능 이상에 보는 거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에는 특수 검사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가 지난주에 그 다른 당뇨약 받는 데서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인 간 기능, 콩팥 기능 그런 거야 이제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특수 자가면역 질환들에 대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꼭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말씀드린 다른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불나고 나서 이제 끄는 건 힘드니까 불나기 전에 미리 확인을 그렇죠. 하셔야 되죠. 불나기 전에 불날 수 있는 위치를 미리 저희가 선점을 해서 미리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